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방향성이 애매모호해졌고 또 기술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불안한 투자 심리가 미국에서 속속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을 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그닥 밝지는 않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체크 포인트는요? 네, 뉴욕 증시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어제 아침에 느꼈을 때 뉴욕 증시 하락과 오늘 아침에 느꼈을 때 뉴욕 증시 하락의 체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 하락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라면 오늘은 좀 불안하죠. 사실 오늘도 국내 증시가 뭐 급락까지는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어제 사실 장 끝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 하락 대비해서 국내 증시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잘 버틴다.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안도의 모습을 가졌다라면 오늘 아침에 맞이해 이제는 기다리게 되는 국내 증시를 기다리는 마음은 사실 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증시를 뒷받침했었던 대형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또 하락을 했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을 향한 불안감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선 미국 증시에서 이 소비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경기 위축에 대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 증시를 하락하게 만드는 1번은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그 전날에도 좋지 않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특히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했죠. 테슬라가 8%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들, 상대적으로 다우보다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좀 더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런 대형 기술주들 뿐만이 아니라 메타까지도 하락을 했죠.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미국 증시에서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하락을 미국 시장보다 좀 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상승하기에는 힘든 그런 상황의 모습들, 계속적으로 2600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도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국내 시장 살펴보면 이런 미국 시장의 모습을 외국인 수급이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4일 연속으로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관도 대체적으로 매도에 가깝습니다만은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훨씬 크죠. 외국인이 4일 동안 1조 좀 넘게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어요. 거래대금은 10조 원 이상으로 유지는 하고 있으나 거래대금도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났던 17조 원이라든지 14조 원이라든지 이런 거래대금보다는 좀 못하죠. 거래대금이 높았던 수준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라는 점.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장 초반보다는 장 후반에 그래도 조금 나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는 게 그래도 좀 위안 삼을 수 있는 그런 점이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나온다라는 게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투자 시각은 그래도 좀 매도 쪽으로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바라보면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 가장 무거운 세 섹터죠. 코스피에 만약에 기둥이 3개가 있다라면 이 세 섹터일 텐데요.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 이 세 섹터의 매도가 집중이 됐습니다. 가장 많은 매도 금액이 이 세 섹터로 왔고요. 이 세 섹터가 급락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 하락이 골고루 좀 나왔죠.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가 하락폭이 좀 더 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테슬라의 하락이 좀 더 깊죠.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2차전지가 조금 더 깊은 그런 하락의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세 섹터 하락했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하기 힘들죠. 그래서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상승하는 섹터 살펴보면 해운주와 유틸리티, 조선주 특정 뉴스가 나오거나 실적이 좋거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 주가가 상방으로 많이 튀어오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3월에도 이런 이 시장의 모습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뉴스와 실적에 좀 많이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개별 종목들, 뭐 대형 섹터가 좀 아니더라도 개별 종목, 섹터들에 좀 집중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주들은 이틀 연속 그래도 선방하는, 상대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엔터주들 한한령 기대감도 있고요.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관세로부터도 자유롭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엔터주들까지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을 보나 국내를 보나 지금 시장 상태는 사투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간 쎄하다라는 말이 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슈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럼 관심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조선과 해운 어제 나왔죠. 이 두 섹터가 강했었던 이유, 미국의 중국 선박 규제였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에 대한 내용은 모닝 뉴스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떠한 관점이십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급락 나오기에는 아까운 주가죠.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 다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한 주가의 흐름이 유지가 될 때에는 뉴스와 실적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실적은 잘 나오면 좋습니다만 시장 예상치라는 게 있죠. 이 컨센서스보다 많이 상승하느냐, 많이 좋게 나오느냐, 많이 안 좋게 나오느냐, 컨센서스를 많이 벗어나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이 선박 규제와 같은 이런 뉴스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어제 굉장히 이 해운과 조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가 나온 거죠.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에서는 중국 선사와 선박에 대한 미국 내 입항 수수료 부과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선사의 선박, 그러니까 중국 회사의 배는 제재를 가한다는 거고요. 중국산 선박, 중국에서 만든 배죠. 그리고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 중국에서 만든 배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한마디로 중국의 회사, 중국에서 만든 배 다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런 이유가 중국의 이런 배, 선박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죠. 수주 잔량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 수주 잔량의 58%가 중국 선박입니다. 중국의 해상 지배력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좀 제재하고 싶고 속도 조절, 감소시키고 싶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재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수주 잔량이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2, 3년 정도는 이 중국 선박 비중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중국 선박의 일정 부분 계약 취소가 좀 나오더라도 비중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수주 잔량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중국 선박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중국 선박과 선사에 대한 제재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런 모습들이 한국과 일본 조선사에게는 배를 만드는 조선 선사, 그리고 이 배를 운영하는, 한국산 배를 운영하는 회사들에는 충분히 좀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같은 경우 해운주와 조선주가, 국내 조선주와 해운주가 많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USTR 정책이 시행됐을 때 중국 해운사와 선박의 원가가 약 한 9에서 17% 정도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중국산 선박의 가장 큰 장점이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을 한마디로 미국이 한 10% 이상 좀 올려버리는 이런 효과를 좀 만들었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조선과 해운 정책을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는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전일 같은 경우 관련된 종목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HD 현대중공업과 HMM인데요. 그 중에서도 현대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HD 현대중공업 최고의 장점이다 그러면 엔진을 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 친환경 엔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엔진에 대한 수요 계속적으로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사업부는 마진율이
현대중공업 내에서도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이 높은 마진율과 높은 매출액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함정에 대한 MRO와 신조 시장 개화에 모두 해당되는 유일한 조선사죠. 이 부분에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관련된 관심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 3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고밸류에이션 논란에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죠. 어제 상승했지만 30만 8천 원입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약 한 20% 정도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 사실 주가가 좀 빨리 오른 부분은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모멘텀들을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사들은 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좀 친화적인 국내 조선사들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미 군함에 대한 미 함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 부근이죠. 36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과 해운과 관련해서도 상무님께서 좋게 봐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인가요? 네, 할인점, 유통업체들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오프라인 매장이 많이 줄어들곤 있는데 이 오프라인 매장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할인과 유통 섹터는 최근에 한 달 동안의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할인점, 유통 대형업체들의 주가가 시장을 상회하면서 굉장히 양호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는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된 섹터 중에 하나죠. 투자자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좀 심심하기도 하고요. 주식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향후에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 산업의 성장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유통업체들은 사실 그런 모습들과는 정반대로 움직였었죠. 소비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이 소외됐었는데 최근에 왜 주목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현대백화점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좀 좋죠. 이 대내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 유통업체들,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어려움의 이 긴 터널이 이제는 끝나갈 가능성이 높다. 저쪽에서 빛이 보인다. 사실 이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마트 같은 경우가 서울시 강서구 마곡의 트레이더스 점포를 며칠 전에 2월 14일에 신규 오픈했습니다. 사실 신규 점포 오픈이 최근에는 흔하지 않은 상황이죠. 10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 지역의 점포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83개에서 76개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점포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서울 지역 인구도 많이 감소했고요.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이런 매장들 가보면 이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죠. 소비자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쿠팡도 그렇고요. 온라인 쇼핑에 대한 발달도 있고요.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런 모습들이 가장 점포 감소의 이런 이유들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마트가 그럼 트레이더스 왜 오픈했느냐?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대형 마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대형마트 가보면 사실 이전에는 식품도 사고요. 공산품도 사고요. 그 외의 제품들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 식품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올라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사실 이전에도 이 가장 매출 비중이 높았던 건 식품류입니다. 신선식품 쪽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지금은 압도적이죠. 70% 이상이 신선식품 쪽으로만 거의 몰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 신선식품에 대한 니즈는 신선식품을 내가 직접 보고 구입하고 싶다라는 소비자들의 니즈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이 오프라인 신선식품 중심의 오프라인 경쟁력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점포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이런 작년과 같은 최근 10년과 같은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도 보여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이제는 이 오프라인 신선식품이 잘 되는 이런 매장들로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 남아있는 매장들은 실적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 관심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이마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시간에 이마트는 관심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가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외국인들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6만 원 초반에서부터 7만 6, 전일 종가가 7만 6천 원. 사실 며칠 전에 7만 원대 후반까지 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신세계 건설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G마켓이라는 사실은 적자가 나는 어려운 아킬레스건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들을 서서히 해결을 해나가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쪽에서 방향성을 사실은 좀 잘 못 잡았죠. 온라인도 잘 해야 되겠는데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감들, 걱정도 많이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한 비중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놓은 상태, 확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마트 그동안의 어려움들은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는 이 뚜렷한 방향성을 좀 가지고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25년도 실적은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25년도 실적 계속적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랐다라는 점이 약간은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오른 이유가 실적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오른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더라도 다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은 사실 이전에 24년도 초에 8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던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8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마트였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어떻게 또 성장을 하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상무님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전일 코스닥에서 가장 좋았던 섹터가 헬스케어와 엔터죠. 그래서 엔터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전일 눈에 띄었었던 이 JYP 엔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엔터주 같은 경우가 이 중국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보다는 경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할 때 엔터주들을 최근 들어서 기관에서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런 대안적인 성격만 있다 그러면 이 대안에 대한 상황들, 주변 상황들이 바뀌었을 때는 다시 엔터주들 매도할 수 있는데 엔터주들이 사실 그런 대안에 대한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25년도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이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 이 스트레이 키즈죠. 이 기존 그룹에 대한 콘서트 모객이 증가한다라는 점, 신인 그룹이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비용 통제를 엔터 3사들이 다 같이 좀 많이 했습니다. JYP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간에 작년 하반기에 어닝 쇼크도 한번 있었지만, 그 어닝 쇼크를 뒤로 하고, 사실 다 털었죠, 그때. 그러면서 25년도 실적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실적 개선에 좀 포커스 맞춰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바닥권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JYP 엔터가 43,000원까지도 장중에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작년에 9월달에 좀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작년 하반기 엔터주들 다 같이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43,000원 대비해서는 2배 상승했지만 23년도 고점이 15만 원 가까이 갔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갔었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또 여전히 좀 낮은 주가이고 25년도 실적 개선은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좀 긴 호흡에서 목표 주가 1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정식 상무의 세 가지 종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좋은 조선과 해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관심주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목표 주가 36만 원을 제시하셨고요. 자, 두 번째에서는 할인점, 유통 쪽에서 약간씩 폼을 올리고 있는 이마트입니다. 목표 주가 8만 5천 원. 마지막으로 오늘도 하이브 그리고 지드래곤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는 엔터가 되겠는데요. 관심주는 JYP 엔터가 되겠습니다. 콘서트의 힘을 한번 믿어보면서 목표 주가 10만 원 긴 관점으로 내다보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